결국에 우리가 또 배고파지고 금방 배고파지면은 또 폭식을 하게 되고 이제 국밥이라던가 이제 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 그런 걸로 인해서 폭식도 일어나고 결국에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생활들이 밑바탕이 제대로 받쳐줘야지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고 사실 살도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세 가지 식사를 할 때 섭취를 하시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동안 1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컨설팅을 하면서 그래도 살만 한 마이너스 18톤 정도 빼드린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 대표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밑반을 잘 다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뭐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뭐 양줄이기, 뭐 운동 많이 하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하게 봤을 때 가장 기본은 생활 습관부터 바뀌어야 우리가 살이 빠졌을 때도 나중에 다시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실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뭐 수면, 스트레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아니면 운동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잠은 잘 안 자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잠을 안 자게 되면은 대사가 떨어지고 코르티솔이라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이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기본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요요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잠자는 시간대별로 살 빠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살 빠지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 안 자게 되면은 그 살 빠지는 타이밍,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을 자주는 게 가장 좋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보다가 갑자기 한 3시 넘어갔는데 잠이 잘 안 와. 그때는 우리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많이 나오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혈당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살이 결국에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야지 질 좋은 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거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다 잠자기 전에 뭐 하죠? TV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런 전자제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결국에 스트레스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취침 전에 4시간 전까지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4시간 이후에 먹는다면은 장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소화도 어렵고 수면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대인들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과하게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카페인들만 조금만 줄여도 잠을 정말 잘 잘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커피를 하루에 5잔, 6잔 이렇게 마셨던 분이 계셨는데 딱 일주일만 저랑 안 먹기로 약속을 하고 일주일 동안 딱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커피 먹어도 잠을 잘 자.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잠을 아직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사실 카페인 자체를 먼저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오전에만 마시는 걸로. 왜냐면 우리가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출이 되려면 12시간 이상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완전히 배출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이어트에 있어서 수면이 정말로 중요한데 딱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기.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인은 이제 오전에만 섭취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기기나 TV 이런 것들을 잠자기 한 2시간 전부터 멈춰보기. 이 3가지만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 더 좋아지고 싶다면 야식 이런 거 먹지 말고 4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걸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시다 보면은 아마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너 조금 꼭 씹어 먹어. 저는 항상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조금 더 잘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저작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해보면 오늘부터 한번 씹을 때마다 한 50번 이상 씹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만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 한 가지만 바꿨는데도 먹는 양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꿔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저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침에서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몸은 소화가 원활하게 돼야지만 이제 포만감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기본적인 식생활들이 밑바탕이 제대로 받쳐줘야지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고 사실 살도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부터 먼저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물이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대부분의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분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거를 배고픔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런 걸로 인해서 폭식도 일어나고 결국에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2리터를 그냥 한 번에 꿀꺽꿀꺽 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한 방에 물을 마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물을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한 컵에서 2컵씩 먹는 거. 그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허기지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셔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리터 이렇게 정해놓고 마시면은 처음부터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식사와 함께 하게 되면은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인슐린도 빠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잦아지고 결국에 우리가 또 배고파지고 금방 배고파지면은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그게 연속으로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국밥이라던가 이제 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물은 1시간에 한두 컵씩 나눠 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중에 물이랑 함께 먹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찬물보다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계속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녹색 채소인데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이 나오면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실제로 엽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혈당을 좀 많이 낮춰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주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평상시에 뭐 인간관계, 돈 문제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식사를 할 때 섭취를 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좋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이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서 요즘에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식사를 얘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배고픔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또 그렇게 되면 폭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식사에 이 밥은 어디서 왔지? 이 반찬은 어디서 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의 포만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식사는 웬만하면 저작 활동을 50번 이상 하면서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져가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헬스장 갈 시간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운동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한두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간다거나 그렇게 조금씩 생활 습관에서 운동을 껴서 넣어주면은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운동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현대인들에게 필수는 맞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만 하면 갑자기 헬스장을 가거나 PT를 끊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갑자기 고강도의 운동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 수치만 더 높아지고 오히려 배고픔만 더 늘어나고 그러면 허기가 지고 그럼 결국에 PT 갔다 와서 헬스장 갔다 와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비만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이어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시장이 커졌으면은 비만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대인들을 보면은 비만율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 많이들 하시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식단들을 하면서 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좀 건강하고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를 하게 되었습니다.